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국의 100% 추가 관세 전쟁 재점화. 김진희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0월 11일 07시 59분에 보도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에 제대로 열받은 트럼프, 중국 제품 평균 관세율 55%에서 155%로 뛸 듯,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현지 시각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중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은 조치다. 또 다른 뉴스는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취소냐 질문에 회담할 수도, 그곳에 에이펙에는 갈 것, 에이펙 방한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렇게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김수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11일, 요거는 오전 09시 08분에 보도한 내용이네요.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요 얘기는 히토류 통제 발표가 중국에서 나오니까 100% 관세를 다시, 유예기간이 11월 말이었나 그랬는데 이게 땡겨지는 그런 약속을 서로 안 지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뉴스들은 에이펙에 트럼프가 일본 2박 3일 방문을 해도 한국은 29일 하루만 온다. 에이펙 본회의는 참석을 안 한다 하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는 하고 갈 것 같다는 뉴스도 또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장성 800명의 숨겨진 뒷배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이지의 하이라이트라고 아시아투데이에서 뉴스맥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한 50분인가 연설을 했고, 뒤이어서 트럼프도 한 거의 50분 더 했다고 그러나 했는데, 장관 한 2시간 정도를 800명의 장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소개를 한다면은 이거 아니겠느냐. 어, I have your back 100%, 100%라고 하겠죠. 나는 당신들을 100% 지지합니다. 요걸 다르게 또 의역하면 내가 당신들의 뒷배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원문을 소개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얘기는 좀 안 하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다 같이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 자기가 전쟁부 장관 시작 때부터 자기는 기도를 계속 해왔다. 장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요거는 이제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워크, 이런 거에 좀 빠지지 마시고 또 살도 빼시고, 그렇게 또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는데, 소개자 이지에는 트럼프와 헤그세스 장시간 연설의 체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앉아서 부동자세로 장시간 듣는 장성들의 체력이 더는 자건, 어쨌든 정치가들은 말을 하는 체력이 대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 미 본토 타격 새 ICBM 화성 20평 열병식서 공개. 정하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11일 오늘 아침 8시 54분에 보도를 한 건데, 원래 그 10월 10일이 그 창군 그 80주년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10월 9일 그 한글날 밤에 열병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월 10일 하루 건너뛰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국내 언론들이 모든 그 언론사들이 오늘에야 이런 사진들을 조선중앙통신이 늦게 이렇게 그 뉴스를 내서 그걸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뉴스를 보는 게 조선중앙통신인가요?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틀 뒤에 보도가 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ICBM 화성 20평 사진인 거로 돼 있고, 요거는 어저께 저도 취급했지만은 시진핑 우측의 그 중국 리창 총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의 그 공산당 서기장,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메데디티프 2인자 호수아비긴 하지만은 이제 열병식의 그런 사진도 가져와 봤습니다. 왜 어리석게들 일하나? 새벽 인력시장 찾은 김민석 총리 서울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를 민서영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난구로는 제가 집어넣었어요. 요 난구로는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 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 원, 구로구가 5천만 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 그러니까 1억 원인데 인력시장이 그 남구로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인력시장은 성남시 등 여러 곳에 있고, 이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뉴스도 나왔는데, 과거 언론 보도는 이 인력 새벽 시장에 중국 국적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중국 그 조선족하고 중국인들이 이 새벽 시장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나마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먹고 오니까 젊은 애들이 인건비도 싸게 불러도 그 동원이 되고, 국내 일자리가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지. 에, 중국 조선족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인들이 일자리는 오히려 한국의 이 새벽 시장을 뺏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제가 그게 이 서울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순댓국집에서 이렇게 먹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무래도 생김이 그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얼굴이 아니고 뭐 최근에 들어온 얼굴인데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조선족 같은데, 뭐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뭐 이런 저기 옛날 유행가 같은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친중파의 행보 아니냐. 걔네들을 격려하러 간 것 같지 우리 일자리를 놓친 그 나이 드신 한국인 노가다 인생들을 위로하고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풍요로운 낙원 세우겠다는 김정은 북한 경제 실상 들여다보니 KBS 뉴스가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이네요. 80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어제 저녁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경축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과 외빈들에게 풍요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이 2022년도부터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의 GNI는 우리나라의 58분의 1 수준, 재작년부터 경제는 성장세로 들어섰는데 경제 성장을 이끈 건 건설업이었다. 건설업 화랑에 우크라이나 특수타고 내수도 활성화됐다. 김정은 방중 이후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 북중 세관이 분주해졌다. 김정은의 회심작 원상 갈마지구는 텅텅 비었고 박예닝식 협상카드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소제목을 붙였네요. 무엇보다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 철저한 대남 단절에 나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낮습니다. 요거는 그 중국 측에 있는 그 세관의 그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 같네요. 9월 30일 남핑세관인데 요게 빨간 테두리로 한 것이 그 무슨 강이죠? 어, 그 다리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노벨 평화상 수상 코리나라고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비슷하게 돼 있네요. 코스티아 마넨코프, 가이르 몰슨, 마이크 코도 세 명의 기자가 AP에서 10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이것은 읽기보다도 야당 지도자가 독재, 권위주의, 마두로 정권에 대항해서 어, 활동한 것을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한 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에는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일어서서 저항하는 용감한 자유 수호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망명 중인 마차도의 동맹인 에드문도 곤잘레스는 마차도와 전화 통화를 하는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다. 지금 이 마차도 그 야당 지도자는 뭔가 그 숨어 지낸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통한 혼란스러운 돌격, 이명 부상, 다음날 용의자 공격 후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데이비드 치우 기자가 피플지에서 10월 9일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에서 그 곰의 그 공격으로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인 7명에 달했다. 그리고 그 일본 곰을 촬영한 것 같은데 북일본 이와테 시즈쿠이시에서 흑곰이 먹이를 찾기 위해 야생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군마현청은 10월 7일 누마타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곰 한 마리가 남성 두 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당국은 10월 8일 수요일 이와테현의 한 산에서 한 남성이 곰의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곰 공격 후의 증가는 기후변화가 곰의 먹이원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군마현청은 2025년 회계연도에 이 현에서 395건의 곰 목격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게 군마현이 도쿄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약간 그 산악 그 높은 고지대 같죠? 니가타가 그 위에 있고 음, 뭐 도야마, 나가노 이런 데인데 이쪽이 그 군마현이 그렇게 그 에, 곰이 많이 출몰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약과의 전쟁의 허상과 4차 산업혁명, 김정민 국제연락연구소 10월 10일 날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냥 빠르게 이번에는 참고 자료라기보다는 빠르게 읽어가면서 좀 에,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마약 패권 전쟁과 한국 2023년 11월 7일 자신들은 우리나라 마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 방송을 해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의 영리를 건드린 북한 마약,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소수의 다수 통치 수단 마약,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약 사업의 어두운 사실들, 마약 중국 북한 사이버 레카 커넥션 이런 등으로 2024년 8월 6일까지 2023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번 방송을 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안에 마약이 돌고 있다. 북한 핵 개발에 마약 자금 들어가고 있다. 왜 우파들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린 집요하게 마약 문제를 언급했었다. 그래서 방해받았다. 이번에 우파가 전멸할 것이다. 청문회 때문에 알게 되었다. 이번 그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들이 괜히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검찰도 안 엮인 자들이 거의 없다. 이게 그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무슨 경찰 경장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주장 경찰 검사들 국회에 나선 순간 체포해야 아, 이 차넬 A 방송 내용을 했습니다. 근거는 다 그 뒤에 그 밑에 그 저기 보도 내용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 이 자기네들은 그 방송을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우파 채널에서는 언급한 게 거의 없다. 계엄령전 2024년 11월부터 좌파 채널에서 보도했고 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해야 일부는 좀 근거를 찾았습니다. 아니 인용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 한국일보 2022년 근데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했었고 마약과의 전쟁 시작한 윤 대통령 조직범죄 척결하겠다 이런 에, 것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2023년 1월 27일 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사건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백혜령 경장의 증언에 의하면 한동훈이 덮었다고 한다. 한동훈이 덮었는지 의심한 김건희가 따로 검찰 접촉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것이라고 본다. 태극기 부대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왜 한동훈을 공격했을까? 나도 궁금하다. 김건희가 거느렸던 우파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춘식이라고 김건희의 양아버지가 이 마약 밀수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 잘못 처리하면 국힘당 망한다. 이게 드러나면 국힘당 정멸할 것이다. 이걸 이틀 전에 알았다. 이게 되게 큰 사건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기반으로 한다. 다 실명 공개되고 있다. 마약 수사 특활비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한동훈 국민보호 왜 방해하나? 한 번 덮었던 것은 발을 뺀 것이 안 된 것이다. 이 부분을 한동훈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마약 사건이 김건희 집안과 관련이 많다. 마약 양쪽 다 하는 것이다. 윤 정권 때 대대적 마약 수사는 민주당 측 커넥션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윤 정권 때 마약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잡은 애들이 야당 측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죠. 착한 놈 어느 쪽도 없다. 민주당 관련자들도 언급되어 나오고 있다. 윤의 뿌리는 민주당이다. 문윤하는 한 뿌리이다. 그때까지는 같은 팀이었다. 문재인 라인 마약 수사 애들이 다 마약과 관련 애들이다. 아, 말레이시아 루트는 민주당 관련이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하는 애들이 다 마약과 이권이 있다. 수사하는 놈들이 이런 얘기네요. 인천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수사 요구안 요것이 민주당에서는 찬성표를 덧쳤는데 국힘애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국힘당에 찬성하는 의원 한 놈도 없다. 2023년 9월 12일 마약 장사에는 좌파 우파가 없다. 중국, 베트남, 미국, 베트남인 주도 국제마약 조직 8명 검거. 중국이 강력한 마약 단속을 하면서 범죄 조직 동남아시아로 이전이 됐다. 동남아시아의 필로폰 생산 밀매 규모는 연간 72조 원으로 추정. 한국 2024년 47.7kg에서 2018년 189.9kg로 5배 급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왜 미국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가 이제 또 좀 이슈화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마약 조직은 인신매매에 난민 미리국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인신매매에는 장기 밀매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시신이 뭐 한강에서 발견됐을 때 뭐 하반신이 없다든지 또는 그 뭐 장기가 없는 시체가 발견됐다든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죠. 막대한 불법 수익 자금은 카지노를 통해서 세탁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비자 입국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본 야쿠자 대대적으로 때려잡으면서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때려잡힘을 당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중국 산업회도 시에 때려잡음에 역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은 에, 저기 좌우 정치인들이 다 묵인화해서 이권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한국이 마약 천국이 된 거 아니냐는 논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거점 두고 500여 명한테 100억 뜯어 보이스피싱 민준파 총책 징역 35년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상관관계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2013년 11월의 김지성 머니투데이 중국 온라인 마약 매매 기승 마약 인구만 250만 명 북한 부유층 골드만삭스에서 자산 관리한다. 아까 미국이 뭐 왜 관련이 있냐 이런 거 했을 때 골드만삭스하고 스위스 UBS가 또 관련이 UBS도 북한의 그 부유층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캄보디아 ODA 예산 윤 정부 때 648억 편성 확인 김건희 연관 의혹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뭐 이런 거 하고 이 캄보디아가 양거좀 껄쩍지근한 이게 좀 이상한 나라예요. 좀 문제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정 간부 건진통의 윤 부부 만나 캄보디아 사고요. 캄보디아가 이게 마약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닫히고 간판 가려진 마약 룸사롱 굿플레이스 북한 마약 유포설까지 남양유 외손녀 황하나 이게 이제 있던 게 2000, 뭐 이런 것 뉴스도 있었죠. 어느 순간에 윤석열과 박근혜와 같은 편이 되었다. 그게 지금 뻥 터진 것 아닌가. 그래서 각자 도쟁의 시대 아닙니까? 왜 이 사건이 터져 나왔을까? 마약은 결국 중국인들과 하는 것이다. 이건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윤의 반중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삼합회 애들이 윤 정권 엿되게 만든 거 아닌지, 그들이 인천공항에 왜 그냥 패스되었는가, 사건 터졌는데도 삼합회 애들이 김해공항으로 또 들어갔다. 삼합회가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 삼합회 뒤에 누가 있냐?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진핑이 대대적으로 마약 단속을 했다 그러지만 그 결과는 삼합회도 지들이 살래니까 중국에 있는 삼합회나 동남아에 있는 삼합회 애들이 다 화교 애들이겠습니다만은 쟤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마약 사건으로 검찰은 해체될 것이다. 이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서 독점적 마약 유통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김건희의 뭐 마약 그 김건희 그 양아버지 그쪽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쪽은 이제 한쪽 놈을 죽이고 한쪽은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이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에 왜 관세 전쟁과 4차 산업 혁명까지 언급을 하고 있느냐.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 세계 첫처럼 트럼프 장남 한국 가상자산 잠재력 굉장 차남 미국에 버금간다. 중국 관영지 한국 중국 관광객 무비자 성공하려면 결제편이 높여야 알리페이 등 모두 개방하라고 요구 이재명에게 내리는 하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전쟁, 우리나라는 풍전등화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논하려면 양쪽 모두의 말을 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우파들은 그 저쪽의 얘기를 안 듣느냐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릴 사건이다. 민주당도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마약 수사는 어느 정도 가고 이렇게 덮을 것 같다. 그래서 인물에 매몰되지 말고 정동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또한 방송에서 내고 있네요. 각자 도생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일로 쏠리고 절로 쏠리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앤드류 누나 앤드 레이아미 프롬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또 투나잇 쇼에 실제 그 애니메이션 캐대원이 아니고 실제 인물 노래 불렀던 인물들이 나온 것을 캡처해 봤습니다. 쉬는 시간이긴 하지만 거창하게 요거 어디 그 출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 정도는 이제 거의 뭐 국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고조선에서 흉노로 이어진 거대한 문명의 증거 고대 한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런 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뭐 K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어, 현대 한국의 전 세계 네트워크 뭐 이런 것까지 문화적인 한번 비유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요거는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골든을 작곡한 게 이제 이거 저기 이재라고 하죠. 뭐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중국 무비자 논란 재점화 친중 꼬리표 다시 붙나 김지훈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10월 11일 새벽 06시에 보도를 했네요. 백승아 주진우 진실공방의 수면 위로 윤정책 국정이 제안의 국정과제로 반중 집회 대응의 중눈치 보기 재조명 야당 반미시위 모른 척 중국 앞에서는 공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 먼저 시행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반중 정서가 고조되자 상대 진영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에 불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옮겨붙었다. 친중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집중했지만 야당은 정부 대응을 두고 중국 눈치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 크루즈 관광객 6명이 사라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선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한 차례 격돌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인해 국가 시스템 부실이 외국인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입국 가능성을 제기하며 폐지 또한 재검토를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외국인 혐오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정책이 윤정선 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 확대된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5일, 크루즈 선박에서 동일 항공 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확대됐으니까 그 보름 동안에 또 그 저기 불법으로 또 거기에서 이탈하는 불법자들이 생기고 하면은 마약 천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모르는 그 정치 자금 세탁 뭐 이런 것들 카지노를 통해서 등등 여러 그 사건들이 이런 거하고 마약하고도 그 무비자 뭐 이런 거하고도 뭐 이렇게 상관관계로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제가 이런 방송이 상관관계 추론 또는 논리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이죠. 그렇지만은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결과 원인 결과로 한번 시간이 나면은 정리를 또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